부동산 엑스팔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방송들을 녹음을 하면서 에피소드 몇 개는 뉴스를 틀어주고 혹은 부동산 관련 뉴스겠죠 당연히. 네, 방송을 틀면서 이게 무엇이 나쁘다, 이게 왜 틀린 얘기다, 나는 부동산 뉴스 때려잡기 식의 에피소드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는 부동산 기자들이 쓰죠.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거는 믿지 마십시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네이버 부동산에 네이버 예를 들어 보면 네이버에 뭐 한경 사전이나 부동산 관련 사전이 있습니다. 위키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틀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경 그 부동산 사전에 올라왔던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가 많아서 진행이 안 됐다라는 헛소리가 아직도 네이버에 뜨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까면서 이게 지금 2017년 6월 16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 뉴스를 까면서 소위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지금 어느 방송하고 저희 쪽하고 뭐 약간의 분쟁이 있으면서 이 방송 자체에서는 분쟁이 없어요. 제가 언급을 잘 안 하고 그리고 방송에서 까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인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엑스파일하고 그쪽하고의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저는 뭐 제3자니까 재미로 깐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깔 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제가 깠던 거에 요만큼 적은 양을 깠는데도 이게 지금 김 PD님이 편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단독주택이 돌아온다. 거래량 늘며 인기. 연간 13만 가구 육박이라는 뉴스의 워딩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뉴스는 그 저작권의 문제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꼭지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그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 변화 추이가 2014년, 2015년, 2016년 동안 연간 10만에서 13만까지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워딩은 단독주택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또 틀린 얘기입니다. 네, 틀린 얘기입니다. 까야 제맛이죠. 네, 부동산 기사는 까야 제맛입니다. 네, 이게 왜 틀린 이야기냐? 이거는 인용 자체를 잘못을 했습니다. 자료는 한국감정원이 2006년도부터 발표되었던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의 변화 추이입니다. 이게 왜 잘못이 됐냐면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느꼈던 예를 들면 전원주택처럼 텃밭이 있고요. 혹은 연못도 있고요.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도심 속에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송에서 단독주택 거래를 어떤 걸로 얘기를 하느냐, 어떤 걸로 보라고 했죠? 제가 토지를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단독주택 이퀄 토지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단독주택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럼 평당 600만 원입니다. 아니면 평당 70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평당이 단독주택의 건평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토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y not?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네, 영어를 못하는데? 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당연히 멸시를 하고 올리기 위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 변화 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분류로 나온 걸로 추정이 돼요. 네, 맞을 겁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면 다가구나 그 관사는 빼도록 하죠. 네, 관사는 뭐 빼도록 하고, 네,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것도 그거를 별도로 나누진 않거든요. 이것도 네, 그 국가기관의 네, 그 통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겠죠. 한국감정원 자체도, 물론 한국감정원 자체는 감정평가상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완전 국가기관이 됐죠. 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한국감정원을 정말 싫어합니다. 많이 싫어합니다. 네. 그 노무현 정권 때, 네, 그 참여정부 때 한국감정원은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문제는 감정평가사님들의 밥그릇을 많이 빼앗았죠. 네. 여하튼, 네, 그 한국감정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텃밭이 있고, 그리고 연못이 있고, 도심 속의 전원생활하고는 문제 전혀 다른 얘기죠. 임대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네, 다가구 주택은 물론 주인 세대, 우리가 다가구 주택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응답하라 1988.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해리가 나오는 네 1988, 그게 전형적인 단독주택이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지하층에 살았었잖아요. 반지하에. 네, 그런 형식입니다. 물론 주인집은 있겠죠. 주인집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텃밭이 있고 계속 얘기할 것 같아. 연못이 있는 네, 그런 그 전원 속의 도심 속의 전원 공간은 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그리고 요번에 단독주택들 많이 하는 것들은 그냥 빌라처럼 짓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뉴스 있었죠. 다른 뉴스 깔 때, 빌라 입구에 그 2m 이하짜리, 불법 건축물을 피하기 위해서 2m 이하짜리로 콘크리트로 네, 막아놨다. 출입구를. 네, 그것도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죠. 그거는 외관상으로 보면 1991년식 저쪽색 빌라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도 거래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단독주택 거래량이라는 거는 도심 속 전원생활, 텃밭이 있고 연못이 있고 그런 것의 수요보다는 빨리 멸시를 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멸시를 해가지고 빌라를 짓겠다라는 것과 아니면 원룸을 짓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해야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들. 단독주택 전문 중개사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주 작업하는 거예요. 지주 작업하는 중개사들입니다. 빌라 업자들 두세 명 등 뒤에 꽂고 지주 작업하는 거죠. 특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이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한 명언, 이분은 대단한 디벨로퍼죠. 내가 이 땅을 샀다는 거를 그 옆집이 절대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동일한 거죠. 왜 그러냐면 알박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오르죠.
무조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시행을 목적으로 하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뭐 갑을 관계, 예를 들어 보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있다고 치는데,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꿈꿀 수 없는 기술력으로 한 부품, 이 부품은 대기업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 부품은 이 기업분이 못 만든다고 한다면, 이 중소기업분이 못 만든다고 한다면 슈퍼을이 되죠. 네, 슈퍼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일단의 토지가 있는 지역인데 개발을 할 사람이 나뿐이 없어요.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것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갑이 되죠. 물론 그 시행업자가 을이지만 갑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나 아니면 안 사거든. 가장 큰 게,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게 바로, 네, 택지정비법에 관한 택지지구, 신도시 개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매도인이 슈퍼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언이 뜬 거죠. 맨손이 산 필지를 그 토지를 소유자는 전혀 모르게 해라. 라는 겁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이상하게 갔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지?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그, 단독주택을 우리가 그, 워딩이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네, 통계죠. 그 통계를 메인으로 해서, 이젠 아파트의 시대는 끝났고, 단독주택이 뜨고 있다. 라는 헛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워딩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약센터에서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분양 공고된 단독주택 용지 14건 가운데 13건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매각이 됐다. 점포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정해진 화성 동탄 1 신도시와 강주 효천지구,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에 공급된 주택 용지는 1순위의 분양 신청이 마감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네,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이것도 소위 말해서, 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전원 생활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여기는, 네, 전매죠. 네. 전매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택지지구 내에 있는 것들은, 단독주택은 이것도 준 그걸로 봐야 돼요. 준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3층 만들고 이게 점포 겸용주택은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분당이나 부천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1층에 점포들이 있고 2층, 3층은 저기 주택으로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탄에도 당연히 있죠. 왜 이런 것들이 있냐? 같은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용도에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필지에는 그것뿐이 못 만듭니다. 그러면 왜 가격이 오르냐? 여기는 원래는 없던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논밭 지역이었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다가 상업시설 들어오죠. 아파트 들어오죠. 사람들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1층에 상가나 아니면은 그 단독주택 용지라고 하더라도 이건 임대수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분양했던 것들은 그 원매자 제외하고는 전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전매 차익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워딩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부분들도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한정돼도 뭐 다른 거를 못 지어도 무에서 유가 창조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네. 지구 단위 계획은 제한입니다. 네, 제한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된 곳은 어느 건물에 그 소위 말해서 숟가락 개수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요. 그리고 거기에 입점시키는 상가도 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구 단위 계획에 만약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인가요? 광교 지역에 오피스 시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지식산업센터가. 근데 거기 1층은 중개업소가 못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해지가 됐어요. 네,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네,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초기에는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 아마 시비를 걸어보면 네, 패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죠. 감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못 짓게 만들어? 하면서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그 해당 지역에 예를 들면 보면 아파트를 만든다. 아니면은 무슨 전원주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지을 수 있게 그 편익시설과 주변 시설에 대해서의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 기자분들은 노고를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매체에 조금 얘기를 한번 접근을 해봤을 때는 여기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PD님께서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과정을 만들어 납니다. 찾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실과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참 그 소형주택, 그 지방권에 있는 소형 그 아파트가 떴을 때 조심하자는 조에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방송 오늘인가요? 생방송 오늘 오후? MBC인가? 여하튼 거기 작가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작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땄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했죠. 조심해라. 그 파는 그 커뮤니티 카페나 그런 데서 돗대기를 떠와가지고 평당 그 채당 얼마씩 남겨놓고 팔아먹는 건데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소위 말해서 버블7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부동산 대상승기였던 그 시절에서도 팔리지 않았던 것들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 작가님의 마지막 멘트는 선생님 고견 감사합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소형 아파트가 뜰까요? 라는 에스크를 줬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상당히 많아요. 네, 대표적인 게 그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단독주택하고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의 워딩을 집어넣은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진실을 말하는 거는 지식입니다. 이 워딩도 틀렸잖아요. 저도 조심스러워합니다. 내가 특히 그 부동산 엑스파일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분야, 그리고 찾아내야 되는 분야, 법률적인 건 쉽죠. 법률적인 거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장 사항에 대해서나 그런 부분들 지식이 없으니까 진실을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에 업계약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느 방송에서. 아파트에 업계약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딱 걸리기가 쉬운 게 아파트인데 한 200세대 이하? 네, 그렇게 노후된 아파트? 네, 아파트 같지 않는 저층 아파트?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데는. 약간. 그래서 그 강남권의 상승을 업계약서로 얽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죠. 왜? 지식이 없으니까 진실을 얘기를 못하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용기는 기본 베이스죠. 특히 우리 부동산 엑스파일은 제가 사적인 어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투자하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다루는데 제가 어디서 중개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회가 됐는데, 네, 100회가 넘어갔는데, 네. 그렇죠. 제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네, 제 이름을 아십니까? 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 모델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팩트를 잘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중개업자들, 네, 공인중개사들 당연합니다. 거기를 띄울 수밖에 없죠. 띄워야 자신이 먹고 사니까요. 근데 또 워딩이 틀린 게, 그분 방송에 워딩이 틀린 게, 중개업자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웃거려 보세요. 기웃거려 보세요. 그쪽에 현장에 한번 기웃거려 보세요. 그래야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올리는구나. 이게 손바닥 하나는 이건 있어요. 하나는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올린다. 하나의 손바닥 맞습니다. 근데 마주치는 게 없으면 그냥 허공에 박수 치는 겁니다. 난 그런 건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뭘 모르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그 조그만 지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시장에서 벗어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특히 수익 모델을 강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보면 분양, 아니면 내가 뭘 팔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데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수익 모델도 있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은데 그거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게 중개업자죠, 뭐. 달리 중개업자입니까? 참. 진짜 언급은 안 하는데, 이건 방송에 나온 언급이고, 주장의 틀림이니까,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도, 말 조심은 해야죠.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